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국내 시장 또 상당히 여러분들 긴장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의외로 조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체감 지수는 썩 좋지 못할 거예요. 아직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의 개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느끼기는 어려울 시장일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2시 12분 지나가고 있는데, 카카오는 여전히 조금 아랫꼬리를 살짝 말아 올리긴 했어도 카카오가 3.3%대 하락을 보이는 거는 현재 카카오의 몸집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죠. 그래서 오늘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하락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카카오는 아직까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명절 연휴 휴장이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게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큰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안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나? 이런 거에 관점에 두고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와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어제 연휴간에도 또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결국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미국과 중국발 리스크, 그렇죠? 각각 하나씩 리스크를 크게 떠안고 있는데, 이 폭탄이 터져버리면 정말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또 이 내용이 이슈들이 사실상 좀 무게가 묵직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부채 한도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중국은 당연히 지금 헝다그룹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헝다그룹발 리스크가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안도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리먼 사태만큼 그렇게 번지진 않을 것이다. 중국의 내부적인 어떤 여파로 커질 것이지 개별 악재라고 봐야 되지, 이거를 글로벌 전체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쪽으로 의견에 대해서 저도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 좀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만약에 중국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내용을 떠나서라도 중국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역성장으로 가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경기 흐름에 차지하고 있는 생산이라든지 이쪽 어떤 판매에 대한 수요라든지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자체적으로의 성장이 조금 고꾸라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글로벌 증시에 일시적으로라도 충격은 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라고 놓고 본다면, 일단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헝다그룹 리스크잖아요. 헝다그룹의 디폴트, 그렇죠? 디폴트 리스크가 지금은 시장에서 제일 큰 화두인데, 이게 지금 20일 날 이자를 일부 또 지급했어야 되는 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23일, 그 다음에 30일까지도 이렇게 이자를 순차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일 날 이자를 일부 400억 원대 얼마를 지불을 했는데 다 지급하지 못한 게 700억 원 가까이 또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23일 날 이슈가 지금 커져서 오늘 내야 될 건 다 내더라도 이쪽 20일에 대한 어떤 다 납입하지 못한 이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 정부에서 손을 뻗어주든 어떤 외부 기관에서 손을 뻗어주든 일시적으로 불은 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산에 대해서 좀 처분을 해가지고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을 디폴트를 막기 위한 수단을 좀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이자는 어떻게 납입을 해서 디폴트로 가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은 불을 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상황이야. 내가 예를 들어 제 앞에 한 빚이 얼마가 있어요. 한 2, 3억 빚이 있어요. 한 달에 이자를 얼마씩 내야 되는데, 이 이자를 지금 낼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이자를 냈어요.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가지고 내가 신용 점수에 신용 불량자로 될 수 있는 그 신용 평점을 좀 깎아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자가 밀리면 신용 하락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내 빚은 다 처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내 빚은 다 상환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당장에 지금 채무 불이행에 대한 거 불은 끄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에 이 부채에 대해서는 100% 해결을 본 게 아닙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 물론 부동산 섹터, 부동산 관련 종목들은 부채 비율이 조금 유동적이긴 해도 비율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막 짓고 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막 건물을 막 세워서 올리고 있을 때는 이미 또 대출을 끌어다가 건물을 세워놓고 그걸로 인해서 분양받아서 선수금 받아서 또 활용해서 하고 분양받아서 최종 잔금 치르면 다시 은행에 돈을 갚고 이런 루트고 또 새로운 건물 지을 때 또 대출 받아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루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동성은 있을지언정 어찌됐든 부채 비율은 항상 좀 높은 편이라고는 하는데 좋다 이거야.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알겠는데 근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터져버렸고 정부에서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죠? 사교육부터 제약부터 게임 플랫폼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마카오 관련해 가지고 또 카지노 규제도 하고 있죠. 도박 쪽도.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런 것처럼 부동산 규제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을 갖다가 크게 때려버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저 부채들은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발할 만큼의 큰 폭의 영향을 안 주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또 이거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 사태는 막으려면 막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재무적 개선은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자력으로 인한 재무 개선은 좀 우리가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디폴트만 우선적으로 막는 이 상황은 글쎄요 이거는 한번 좀 터질라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터졌을 때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영향이 뭐 크게 오냐 적게 오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력에 의한 재무적 개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은 터지긴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VIP원님들께 지금 물론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고 뭐 시장이 좀 빠지고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 절대적으로 막 손절을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일괄 매도를 해서 계좌를 텅텅 비워버리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나라 시장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만 단독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 비관점은 맞지만 중장기 뭐 중장기도 아니에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길면 6주 정도의 이 단기적인 쓰나미만 좀 피해가면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제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또 면밀히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단번에 이슈가 해소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처럼 V자 반등을 나타낼 만큼의 그런 이슈는 사실은 아니다. 잘해야 덜 빠지는 정도, 잘해야 옆으로 기는 정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좀 터져버리면 급락이나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안도감을 계속 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먼 사태 때 여러분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산업은행이 마지막 줄을 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먼에다가 자금을 좀 투입해서 이 리먼이 뭐 파산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면할 수 있게끔 산업은행에 손을 쓰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히려 리먼이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산업은행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에도 2008년도 9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황다그룹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식적인 채무만 뭐 350조 정도의 규모가 되고 거기에 따른 공식적인 뭐 이자 지급이 뭐 몇백억이니 몇천억이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비공식을 합산하면은 규모는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또 이행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이 이슈는 분명히 한번 터질 것이고 근데 터졌을 때 지금 뭐 채권도 물론 또 이게 같이 터지면서 다 터졌을 때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자산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의견은 나오고 있는데 그 헝다그룹의 자체적인 이슈로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헝다그룹이 그렇게 되면서 중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영향을 받고 타격을 입는다면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경기 흐름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걸로 인해서 관련된 뭐 신흥국들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중국에 또 하고 있는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는 데미지를 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력에 의한 지금 현재 이 부채를 한 번에 단번에 다 해결을 해서 재무적인 개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못 돼요. 중국에서 갑자기 채무 350조 내가 다 밀어줄게.
니네 한번 다시 좀 살아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아니잖아요. 규모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이거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리스크는 아니라는 판단에 이거는 분명히 한 번은 터진다. 하지만 그 터지는 여파가 리먼 사태처럼 뭐 엄청난 대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저거에 대해서는 불똥이 좀 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튀면 땡큐고 튀면은 튀는 거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놨다면 오히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증시가 하락을 보이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대폭 공격적으로 좀 해놔서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에 조금 신경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고 카카오 이거 뭐 두더지처럼 계속 땅굴을 파고 내려가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NC소프트와 비슷한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지금 유사한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지금 물론 막 금리 변동에 따른 혹은 뭐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채권 시장도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금리 변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주가가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시장도 시장이지만 어떤 전반적인 이제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 아직 여파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정치적인 개입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선은 좀 끝나야 혹은 대선 직전 좀 돼서 이렇게 그렇죠.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니까 그래서 어떤 시기적으로 이 대선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노이즈가 좀 완전히 좀 벗어나고 탈벗음을 하고 나서 그렇게 새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그냥 카카오가 싸니까 카카오가 이만큼 빠졌냐? 카카오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34%가 빠졌다. 최근의 하락 대비해서 26%가 빠졌다.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가격적인 것만 보고 접근할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무엇 때문에 빠졌고 어떤 노이즈를 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와 카카오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사자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카카오라고 예외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팔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모든 종목이 악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악재는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악재가 발생되면 악재는 악재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14만 원이라도 뭐 절반이 됐든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전량이 됐든 일부 비중을 줄이든 손절을 하든 일단은 한 발 물러서 있자. 그래서 14만 원에서 그렇게 매도 사인을 드렸더니 현재 14만 원 대비해서도 18%가 더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18%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카카오가 18%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는 뭐 20%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한 발 물러서 계신 분들은 야 그래도 잘했다, 대응 잘했다. 벌써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에다가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고 마냥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과 또 이 종목이 하락한 이유가 약간 펀더멘털적으로 빠졌느냐, 좀 센티적으로 빠졌느냐, 어떤 이슈가 영향을 주었고 그 이슈가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커버가 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무턱대고 그냥 가격이 싸졌으니까 사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일단 시기적인 부분은 어떤 대선 관련해서 그때쯤 가가지고 뭔가 모르게 한번 좀 그때쯤부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중간에 뭐 호재가 떠서 다시 급등을 보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카카오는 하방에 대한 과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하루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대로 가져가도 이제 영원히 못 돌아올 가격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카카오가 펀더멘털적으로 데미지는 입었어도 이게 지금 기존에 막 엄청나게 핵심적인 사업들을 철수하거나 핵심적인 사업에다가 데미지를 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여기서 엄청 크게 데미지를 입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발목을 진짜 막 전자발찌 채우듯이 수갑 채우듯이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외부적인 이런 노이즈만 좀 걷어지면 충분히 반등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조금 기간이 좀 남았다라는 게 다소 좀 아쉽죠. 그래서 그것만 좀 잘 기억하고 염두해 주시면 여러분들 추후에는 충분히 또 좋은 성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한 번씩 큰 충격을 받고 나면요 판이 한 번씩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오징어 게임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종목들이 굉장히 또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것들은요, 셀트리온 형제들을 주축 삼아가지고 그동안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또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좀 보이거나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 종목들 보시면 오늘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보신다면은 지금 뭐 부대소니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 중에 동아약품이 선발대로서 지금 20%대 이상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아약품도 좀 급등하기 전에 보시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전에는 계속 쭉 하락을 보인 뒤에 일부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좀 보였어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좀 이슈를 타고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볼 종목이 대원제약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대원제약은 다양하게 좀 엮이다가 오늘 또 같이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조금 약하긴 해도 이쪽으로도 연관이 있는 유나이티드 제약, 오늘 지금 아직까지 오랜 기간, 정말 오랜 기간 박스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엄청 탄력 있는 시세가 나오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55,000원대에서는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도 또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재무적으로도 무난합니다. 재무적으로 뭐 엄청 이게 막 적자를 많이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 신약에 대한 모멘텀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단기간 어떤 흐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손절은 한 52,000원 정도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5,000원대에서는 그냥 편하게 매수 접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중간중간에 좀 어느 정도 매집을 한 시그널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시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현재 시장 상황과 분위기로나,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 상황에서는 오히려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없을 때는 제약주 쪽으로 좀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유나이티드 제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VIP님들은 뭐 그 밖에 또 콘텐츠 관련된 거 일부 한 종목 좀 편입을 하고, 시클릿 걸로 편입을 해서 수익을 봤던 롯데케미칼, 뭐 단기적 관점으로 뭐 약수익이긴 하지만 조금 뭐 수익 보고 나서 그냥 매도한 다음에 지금 종목 교체를 좀 해드린 상황이고,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 삼성엔지니어링은 제가 분명히 이따가 영상을 또 찍어드리겠지만 더 봐도 된다. 이 고점은 고점이 아니다. 추가적인 신고가를 더 열어갈 가능성이 높고 월봉상 굉장히 또 저렴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대기가 똑같은 꼭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수익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추후에 또 익절을 하면은 저희가 또 신호를 한번 또 드리면서 사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또 뭐 엄청 큰 시세는 아니더라도 상단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차전지가 오늘 일부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동안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고체 쪽으로 이제 전환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또 정부와의 어떤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던 이수화학이 또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세가 또 꾸준하게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수화학도 보시면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겼단 말이죠. 20%대도 있고 8%대에서 절반 20% 가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수익을 또 챙겼습니다. 지난주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할 수 있는 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좀 하면서 또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또 잘라낼 건 잘라내면서 현금 확보하고 시장에 맞게끔 대응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잘 참고해 주시고, 때로는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막 그냥 내 파란 불자, 파란 숫자만 보고 이거를 막 아까워서 어떻게 못하게 그러다가 이제 막 30%, 40%, 50% 물려서 그 뒤에 남들은 돈 벌고 있을 때 나는 그냥 막 이제 본전 언제 오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어떤 노이즈보다 그거를 좀 더 한 걸음 더 내딛어서 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이슈가 사회적 구조적으로, 우리는 결국에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경기 흐름과 경제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경기 흐름과 경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불가피하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위험하면은 잠깐 살이면 돼요. 그죠? 위험하다라는 게 있을 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 먹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티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계산을 해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휴 동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VIP방에 오셨는데 아마 저랑 이런 같은 방향성이 좀 맞아 떨어져서 의견이 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단기적인 쓰나미만 잘 피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분명히 우리 지금 신규로 오신 회원님들도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타사 대비해서 정말 부담이 적은 가입 비용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시장 충분히 극복해 나가고 연말 내년 초까지, 너무 오랜 시간 아니에요.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요번 단기 쓰나미만 잘 대응해서 피해가면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